어우, 저 고무장갑 냄새! 청소는 보이지 않게 하랬는데. 하지만 그날 외국인 VIP 고객이 갑작스럽게 방문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하죠? 할머니, 그냥 조용히 계세요. 말이나 되겠어요? 그 순간 25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게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네, 도와드릴까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새벽 5시 서울 강남의 프리미엄 백화점 로비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만이 대리석 바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이 시간 이곳에 홀로 남은 사람은 73세의 청소부 이정욱 뿐이었습니다. 정욱은 낡은 청소 카트를 끌며 로비 한 모서리부터 차근차근 바닥을 닦아나갔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이 일을 해온 그녀에게 이런 고통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거든요. 오늘도 또 시작이네. 정욱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걸레를 꽉 짜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은 오랜 세월 화학세제에 노출돼 거칠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세심했습니다. 구석구석 놓치는 곳 없이 마치 예술작품을 다루듯 정성스럽게 청소를 이어갔죠. 아침 7시가 되자 백화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건 고객 응대 매니저 수진이었어요. 29세의 수진은 명품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을 닦고 있는 정욱에게 머물렀죠. 어우, 저 고무장갑 냄새 청소는 보이지 않게 하랬는데. 수진은 코를 찌푸리며 정욱을 지나쳤습니다. 정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일에 이미 익숙해진 그녀였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부지점장 민재가 나타났습니다. 30살의 민재는 수진과 비슷한 또래였고 늘 그녀와 한편이었어요. 민재는 정욱이 청소하는 구역을 보더니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손님들 오기 전에 얼른 치워주세요. 네, 곧 마칠게요. 정욱의 목소리는 작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묵묵한 인내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걸레를 적셔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속속 출근했습니다. 대부분은 정욱을 마치 투명한 존재처럼 여겼어요. 그녀가 거기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없는 것처럼 행동했죠. 정욱은 그런 시선들에 이미 무뎌져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친 정욱은 청소 카트를 지하 창고로 가져갔습니다. 좁은 창고 한 구석에 자리한 그녀만의 공간이었어요. 낡은 의자 하나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사물함이 전부였습니다. 사물함을 열자 몇 권의 책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낡은 영어책 한 권이 눈에 띄었어요. 표지는 너무 많이 펼쳐서 해진 상태였고 페이지 곳곳에는 볼펜으로 적힌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정욱은 그 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고급 영문법이라는 제목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녀는 책장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 정욱의 발음은 의외로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곧 책을 덮었어요. 이런 모습을 누가 본다면 또 어떤 말을 들을지 뻔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욱은 로비 한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들어간 간소한 도시락이었어요. 그때 수진과 민재가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맨날 뭔 책 보시는 것 같던데? 영어책이라던데요. 웃기죠? 저 나이에 무슨 영어예요. 말이나 되겠어요? 하하. 정욱은 도시락을 먹는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곧
다시 젓가락을 들었어요. 이런 일에 마음 상해하기에는 너무 오래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오후 근무가 시작되자 정욱은 다시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이번엔 2층 매장들을 담당할 차례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정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죠. 모두들 어디로 그렇게 바쁘게 가는 걸까? 정욱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때는 그녀도 저런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2층 매장에서 청소를 하던 정욱은 문득 한 코너에서 멈췄습니다. 수입 서적을 파는 곳이었어요. 진열된 영어 원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셰익스피어 전집이라는 책이 특히 눈길을 끌었죠. 정욱은 잠시 그 책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작가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시절은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이었거든요. 오후 5시 정욱은 마지막 청소를 위해 다시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직원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하지만 정욱에게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들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좀 더 일찍 끝내주세요. 오늘 손님들이 바닥이 미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 지나가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는 어떤 손님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굳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 정욱은 지하철에 몸을 맡겼습니다. 피곤한 몸을 의자에 기대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지. 정욱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 속에는 체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딘가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욱은 간단한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하지만 잠들기 전 그녀는 베갯머리에 둔 낡은 영어책을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야. 정욱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어요. 마치 과거의 어떤 기억을 되살리는 것처럼 말이죠. 오래전 누군가와 함께 읽었던 문구였는데 이제는 그 기억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2시 백화점 로비에는 평소보다 더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갑작스럽게 해외 본사에서 VIP 고객이 방문한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이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채 각자 맡은 구역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이 리처드 블레이크라고 하던데 글로벌 브랜드 본사 임원이래요. 수지는 다른 직원들에게 중요한 정보라도 전하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아, 그분 말이에요? 갑자기 오신다고 하니까 준비할 시간도 없네요. 민재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라도 한다면 자신의 평가에 큰 타격이 될 테니까요. 정욱은 로비 한 구석에서 화분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소란스러운 대화가 귀에 들어왔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 더욱 눈에 띄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백화점 정문으로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외국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리처드 블레이크였어요. 그는 36살 정도로 보였고 품격 있는 인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로비를 둘러보며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정이 변경되어 혼자 방문하게 된 터라 마중 나올 직원도 없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어머, 저분이 리처드 블레이크 씨인 것 같은데. 멀리서 이를 발견한 수진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민재가 주변을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기본적인 영어 회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평소에는 통역 직원이 따로 있었는데 오늘은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혼란스러워하는 직원들을 보며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청소를 하고 있던 정욱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던 리처드는 정욱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고객 서비스 센터가 어디인지 아세요? 리처드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정욱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리처드의 정중한 태도와 진심 어린 표정에서 선량함이 느껴졌습니다. 정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나서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곤란해하는 리처드의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고객 서비스 센터는 저기 엘리베이터 옆쪽에. 정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냥 조용히 계세요. 말이나 되겠어요? 민재가 다급하게 달려와 정욱을 제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 상황에 영어를요? 키읔키읔. 수진도 뒤따라와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정욱을 향한 노골적인 무시가 드러나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정욱을 향해 있었고 그 시선 속에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아니, 진짜 웃기네. 청소부 할머니가 외국인이랑 대화를 한다고? 나이 드시니까 정신이 좀 이상해지신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정말. 직원들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욱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다른 직원들이 정욱을 그렇게 대하는지, 무엇 때문에 웃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분위기상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수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리처드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어 실력은 형편없었어요. 발음도 부정확했고 문법도 틀렸습니다. 고객, 서비스, 웨이, 플리즈. 수지는 더듬거리며 손짓을 섞어가며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재도 나서서 도우려 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두 사람의 서툰 영어와 과장된 제스처는 오히려 리처드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 뿐이었어요. 정욱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직원들의 시선 때문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완전 망신이네. 수진이 민재에게 속삭였습니다. 리처드의 표정이 점점 더 당황스러워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결국 리처드는 포기한 듯 고개를 젓고는 혼자서 백화점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실망과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정욱은 그런 리처드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용기를 냈다면 그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됐어요, 이제. 할머니는 청소나 계속하세요. 민재가 쌀쌀맞게 말하며 정욱을 돌려보냈습니다.
정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청소 도구를 들었어요. 직원들은 여전히 수군거리며 리처드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더 큰 혼란만 가중시켰어요. 정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리처드는 백화점을 떠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내내 불만스러웠고 직원들과의 소통 문제로 인해 불쾌한 경험을 한 것이 분명했어요. 오늘 정말 대박 망신이었네요. 수진이 민재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갑자기 오신다고 하니까. 민재도 변명조로 대답했습니다. 정옥은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과연 자신이 나서는 게 옳은 일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는 일이었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정옥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리처드의 당황스러워하던 모습과 자신을 향한 직원들의 조롱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졌거든요. 차라리 일찍 나와서 마음을 정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지하 창고에 있는 자신의 작은 공간에 앉아 정옥은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들여다보지 않던 맨 아래 칸을 열어보니 노란색으로 변색된 낡은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아직도 여기 있었네. 정옥은 조심스럽게 그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을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가장 위에 있던 건 1978년에 받은 시카고 대학교 영문학과 졸업장이었습니다. 졸업장 속 사진 속의 정옥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26살의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학사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이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 아래에는 영어 교사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1981년에 취득한 것으로 당시 정옥의 영어 실력은 한국에서도 손꼽힐 정도였어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교포 출신이었던 그녀에게 영어는 모국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파일을 더 넘기자 아들 민수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20살 때 찍은 사진으로 아들 역시 어머니를 닮아 영어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었어요. 외국계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촉망받는 인재였죠. 정옥은 아들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아픔은 생생했어요. 엄마, 왜 그렇게 영어 공부만 시켜요? 친구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어린 시절 민수가 투정 부리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정옥은 아들이 자신처럼 언어의 장벽 때문에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그 바람이 오히려 아들에게 부담이 되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파일 맨 아래에는 민수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쓰여진 그 편지를 정옥은 오랫동안 들여다봤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의 영어 실력은 정말 대단해요. 언젠가는 엄마의 진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믿어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민수는 항상 어머니의 숨겨진 재능을 아끼워했어요. 하지만 정옥은 아들을 잃은 후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단다. 정옥은 중얼거리며 편지를 다시 파일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닫으려는 순간 바람에 날린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바로 그때 청소를 하러 내려온 다른 청소 직원 영희가 창고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정옥 씨 벌써 오셨네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영희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우며 물었습니다. 그 종이는 정옥의 대학교 성적 증명서였어요. 영문학과 전체 수석 졸업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 그건. 정옥이 당황하며 손을 뻗었지만 영희는 이미 그 내용을 다 읽어버렸어요. 헉, 정옥 씨가 대학교를 나오셨다고요? 그것도 미국에서? 영문학과 수석이라고 적혀 있는데.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옥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쉿, 조용히 해요. 그냥 옛날 일이에요. 정옥이 급하게 종이를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눈은 이미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대박이네요. 그럼 정옥 씨가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 외국인한테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다 옛날 일이라고요.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옥은 파일을 서둘러 사물함에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저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제 그 상황에서 정말 도와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영희의 질문에 정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어제 리처드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조롱과 무시 때문에 그러지 못했죠. 영희 씨, 제발 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 마세요. 괜히 이상한 소문만 날 거예요. 정옥의 간곡한 부탁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옥은 평소와 다르게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파일을 들여다본 후로 마음이 복잡해져서 정리가 안 됐거든요. 옥상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치며 정옥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두 가지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어요. 대학교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하며 셰익스피어부터 현대문학까지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온 정옥은 영어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터라 그녀의 실력은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교직을 그만두게 됐어요. 남편은 아내가 자신보다 영어를 잘한다는 사실을 못마땅해 했거든요. 당시의 사회 분위기상 남편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웠습니다. 아들 민수가 태어난 후 정옥은 모든 정성을 아들 교육에 쏟아부었어요. 특히 영어 교육에는 남다른 열정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언어의 장벽을 아들만큼은 겪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민수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외국계 기업에 입사했고 촉망받는 엔지니어로 성장했어요. 정옥은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민수는 32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옥의 세상은 그날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하필 민수를? 정옥은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영어도 자신의 꿈도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마저 몇 년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정옥은 완전히 홀로 남게 됐어요. 생계를 위해 시작한 청소일이 어느새 25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계속 영어 선생님으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정옥은 때때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오후 근무를 시작하며 정옥은 평소처럼 로비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직원들의 시선이 더 따가워 보였어요. 영희가 비밀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혹시 소문이 났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어제의 일로 인해 여전히 정욱을 무시하는 분위기는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 어제는 정말 웃겼어요. 영어 한다고 나서시려던 거 말이에요. 지나가던 수진이 동료와 함께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정욱은 아무 대답 없이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민수가 마지막 편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정욱은 오랜만에 영어책을 펼쳤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장을 넘기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직 늦지 않았을까? 하지만 곧 책을 덮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고 그녀는 여전히 남들 눈에 그저 늙은 청소부일 뿐이었거든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금요일 오후 백화점에는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리처드 블레이크가 예고 없이 재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어요. 이번에는 본사에서 파견된 통역 직원과 함께 올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지난번 일로 본사에서 항해 전화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민재가 직원들에게 당부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번 일에 대한 부담감이 역력했어요. 수진도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으로 굴었습니다.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이번엔 제대로 모셔야 한다고요. 정욱은 로비 한 구석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어요. 자신이 조금만 용기를 냈더라면 지난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싶었거든요. 오후 2시 반 리처드가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통역 직원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통역사가 다른 중요한 미팅에 참석해야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죠? 통역사가 안 왔다고 하는데. 프런트 직원이 당황하며 수진에게 보고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리처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로비를 둘러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그의 시선이 로비 곳곳을 살피더니 정욱이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분이 지난번에 리처드는 정욱을 발견하고는 주저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정욱은 그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례합니다. 지난번에 저를 도우려고 하셨던 분이시죠? 리처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정욱은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정욱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발음은 완벽했어요. 마치 원어민과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리처드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완벽한 영어를 하시는군요. 지난번에 왜 다른 직원들이 당신을 말렸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의 유창한 영어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게 뭐예요? 수진이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무시하던 청소부 할머니가 자신보다 훨씬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정욱은 주변의 시선들을 의식하며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지난번에는 상황이 좀 복잡했어서요.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까요? 정욱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의 고객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러 온 건데 지난번 경험이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리처드의 말에 주변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수진과 민재는 식은땀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선 고객 서비스 센터로 안내해 드릴게요. 원하시는 정보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더 정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욱의 전문적인 응대에 리처드는 감탄했습니다. 당신의 영어 실력은 정말 놀랍네요. 미국에서 오래 살아보셨나요? 네,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랐고 시카고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정욱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시카고 대학교라고요? 정말 훌륭한 학교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리처드가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정욱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정욱과 리처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욱의 깊이 있는 교양과 풍부한 경험담에 리처드는 점점 더 감탄했어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는 어떤 걸 가장 좋아하세요? 개인적으로는 템페스트를 좋아합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가 인생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거든요. 정욱의 대답에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통찰력 있는 선택이네요. 당신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고객 서비스 센터에 도착한 후 정욱은 리처드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각 브랜드의 위치, 서비스 내용, 심지어 할인 혜택까지 세세하게 설명했어요. 정말 완벽한 서비스네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르군요. 리처드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진과 민재가 다급하게 나타났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분이 이미 완벽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직원을 두고 계시는군요. 리처드의 말에 수진과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직원이라고 여겼던 정욱이 자신들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거든요. 실은 이분은 저희 청소 담당이신데 민재가 어색하게 말하자 리처드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청소 담당이라고요? 그럼 지난번에 다른 직원들이 이분을 막은 이유가? 리처드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번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편견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급하게 사과했지만 리처드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정욱은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본사에 이 상황을 보고해야겠어요. 리처드의 단호한 말에 수진과 민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정욱은 리처드를 말렸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당신 같은 인재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조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백화점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리처드가 정욱과 함께 각 층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본 직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진짜 대박이다. 정욱 할머니가 저렇게 영어를 잘하시다니. 우리가 완전 무시했는데 어떡하지?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특히 수진과 민재는 자신들의 처신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리처드는 정욱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정옥은 명함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떠난 후 정옥은 평소처럼 청소를 마저 끝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아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백화점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리처드가 본사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직원들은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진짜 큰일 났나 봐요. 사장님 표정이 완전 어두워요. 리처드 씨가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정옥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이후로 직원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시하던 시선에서 당황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갑작스럽게 전체 직원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백화점 사장 김 회장이 직접 나서서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이었어요. 정옥도 청소 직원이지만 소집 대상에 포함되어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 회장의 첫 마디부터 회의실의 분위기는 싸늘해졌어요. 50대 후반의 김 회장은 평소에도 엄격하기로 유명했는데 오늘은 특히 더 심각한 표정을 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글로벌 브랜드 본사의 리처드 블레이크 임원으로부터 공식 항의를 받았습니다. 김 회장이 책상 위에 서류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백화점의 고객 서비스 수준이 국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것, 그리고 직원들 간의 차별적 대우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수진과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숨을 죽이며 김 회장의 말을 들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을 배제하고 조롱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회장의 시선이 정옥에게 향했습니다. 이정옥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정옥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리처드 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정옥 씨는 시카고 대학교 영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고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김 회장의 질문에 정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옥의 대답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특히 수진과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기고 계셨습니까? 김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일은 청소였으니까요. 하지만 고객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도 나서지 않으셨죠? 김 회장의 날카로운 지적에 정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수진이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건 저희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정옥 씨가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조용히 하세요. 김 회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지금 변명할 상황이 아닙니다. 리처드 임원은 이미 본사에 우리 백화점의 서비스 수준을 낮게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김 회장은 계속해서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우리와의 계약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취소된다면 우리 백화점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걱정스러운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와의 계약은 백화점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수진 씨와 민재 씨는
당분간 VIP 고객 응대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김 회장의 발표에 수진과 민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는 사실상 좌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욱 씨, 김 회장이 정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VIP 고객 전담 통역 업무를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우도 그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정욱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어요. 사장님, 저는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의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김 회장의 말에 정욱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좋습니다. 청소부로 남고 싶습니다. 정욱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거절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왜죠?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김 회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제게는 지금 이 일이 편합니다. 그리고 직책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책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욱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수진과 민재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백화점 내부는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였습니다. 정욱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달라져 있었어요. 정욱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젊은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던 그 직원이었어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영어 공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직원도 다가와서 부탁했습니다. 정욱은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색했어요. 점심시간 수진과 민재가 조심스럽게 정욱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욱,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재도 함께 사과했습니다. 선생님의 진짜 모습을 알지도 못하고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정욱은 그들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도 몰랐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정욱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뒤늦은 사과와 갑작스러운 존대가 진심인지 의문스러웠어요.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리처드의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영어 완벽한 청소부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정욱 선생님,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자가 정중하게 요청했지만 정욱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그런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촬영한 정욱과 리처드의 대화 영상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대박! 진짜 영어 완전 잘하시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례다. 저런 분을 청소부로만 생각했다니. 댓글들은 대부분 정욱을 향한 찬사와 직원들을 향한 비판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정욱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하루 종일 쏟아진 관심과 변화에 지쳐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우연히 자신의 이야기가 뉴스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한 백화점에서 일하는 73세 청소부가 완벽한 영어 실력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욱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관심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부담이 될까요? 집에 도착한 정욱은 오랫동안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73세의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 만에 세상이 자신을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옥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변화가 과연 좋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백화점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이 열렸습니다. 고객 서비스 향상과 직장 내 상호 존중에 관한 교육이었어요. 김 회장은 최근 일어난 일들을 계기로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교육에는 특별한 강사를 모셨습니다. 김 회장이 교육장에 모인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이정옥 선생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정옥은 김 회장의 요청을 처음에는 거절했었어요. 하지만 젊은 직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강단에 선 정옥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정옥입니다. 정옥의 첫 인사에 교육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청소할 때의 모습과는 달리 강단에 선 그녀에게서는 품격 있는 기품이 느껴졌어요. 먼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매우 떨립니다. 정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시카고였습니다. 부모님은 195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분들이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배우며 자랐습니다. 청중들은 모두 집중해서 정옥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평소 알지 못했던 그녀의 과거가 궁금했거든요. 대학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읽으며 언어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어요.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영어 교사로 일했습니다. 정옥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교직을 그만두게 됐어요.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보다 영어를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일부 연배가 있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회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들이 태어난 후에는 모든 정성을 아이 교육에 쏟았습니다. 특히 영어 교육에 열심이었어요. 제가 겪었던 언어의 장벽을 아들만큼은 겪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정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민수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영어도 저보다 더 잘했어요. 외국계 기업에 취직해서 촉망받는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던 정옥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25년 전 민수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2살의 나이의 말이에요. 교육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정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영어도 제 학력도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정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청중들도 모두 조용히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었어요. 남편마저 몇 년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생계를 위해 시작한 것이 청소 일이었어요. 수진과 민재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함부로 정옥을 대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일에 귀천은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아들이 남겨준 책들을 읽으며 그를 그리워했어요. 영어는 제게 아들과의 연결고리였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영어 실력을 숨기셨어요? 한 젊은 직원이 용기 내어 질문했습니다. 정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나이든 청소부가 영어를 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도 나서지 않으셨잖아요. 또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욱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평소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나서서 도움을 주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받을지 뻔하지 않나요? 정욱의 말에 직원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평소 정욱을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영어는 말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정욱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의 삶을 이해해야 하죠. 언어 속에는 문화가 있고 문화 속에는 사람이 있어요. 청중들은 정욱의 깊이 있는 통찰에 감탄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젊고 패기 있고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했어요. 정욱의 시선이 수진과 민재에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슬픔은 외국어보다 깊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아픔이었어요. 몇몇 직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욱의 진솔한 고백에 마음이 움직인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정욱의 너그러운 마음에 수지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만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선생님,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괜찮아요. 정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교육이 끝난 후 많은 직원들이 정욱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정욱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일하겠습니다. 정욱은 그런 그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그날 밤 정욱은 오랜만에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25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드디어 용기를 냈단다. 정욱은 아들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김 회장은 정욱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그 중에는 리처드가 보낸 공식 문서도 있었습니다. 정욱 선생님, 앉으세요. 김 회장이 정중하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정욱은 조심스럽게 앉으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본사에서 정식으로 제안이 왔습니다. 김 회장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VIP 고객 전담 통역 및 고객 관리 매니저 직책을 제안합니다. 급여는 현재의 3배, 별도의 사무실과 비서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정욱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대우였어요. 심지어 리처드 임원이 직접 추천서까지 써주셨습니다. 김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리처드의 추천서에는 정욱의 전문성과 인품에 대한 극찬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김 회장의 질문에 정욱은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기회였어요. 경제적으로도 훨씬 나아질 것이고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의 대답은 예상외였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김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더 좋은 조건인데. 정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바뀌는 것보다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25년 동안 청소부로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어요. 정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들을 관찰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김 회장은 정옥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무시당하고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일부예요. 이제 와서 그 모든 걸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옥은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하지만 저는 청소부 이정옥으로 남겠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수진과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정옥을 보자 급하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수진이 정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 자리를 받아주세요. 선생님이 받으셔야 해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선생님께는 그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왜요? 왜 거절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정옥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정옥은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아직 젊어. 앞으로 더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할 시간이 있어. 그리고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재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저희 때문에 선생님이 아니에요. 정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제 선택이에요. 저는 지금의 제가 좋아요. 김 회장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옥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직책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말이에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옥의 결정이 전 직원에게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동시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저런 기회를 거절하다니. 역시 선생님은 다르셔. 직원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모두 정옥에 대한 존중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 수진과 민재가 정옥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재도 함께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옥은 그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선생님께 뭔가 보답하고 싶어요. 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 다른 사람들, 특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을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보답이에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아들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복수 같은 건 하지 않기로 했단다. 대신 용서를 택했어. 사진 속 민수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어보기로 했어. 너도 그걸 원했을 거야.
정옥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분노보다는 이해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정옥은 여전히 청소부로서 그 하루를 맞이할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는 정옥,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정옥으로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새벽 5시, 정옥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정옥을 향해 경비원 아저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선생님. 아, 네. 좋은 아침이에요. 정옥은 여전히 이런 대우가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청소 카트를 끌고 로비로 향하는 길에 청소 동료 영희가 다가왔습니다. 정옥 언니, 오늘 아침 뉴스 봤어요? 영희가 신문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존중받는 일터 문화의 모범 사례라는 제목으로 이 백화점의 변화된 모습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우리 백화점이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정옥 언니 덕분에. 정옥은 기사를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관심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침 7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수진이 정옥을 보자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진의 인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오늘 VIP 고객이 오신다고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의 부탁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민재도 출근하자마자 정옥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태도 역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어제 말씀드린 영어 회화 스터디 건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 그 얘기요? 좋아요. 시간 될 때 도와드릴게요. 정옥의 대답에 민재는 기뻐했습니다. 최근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정옥에게 영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리처드 블레이크가 예정대로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방문이었고 본사 임원들도 함께 왔어요. 정옥 선생님, 리처드가 정옥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다른 임원들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정옥을 바라봤어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정옥 선생님입니다. 리처드가 동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본사에서도 화제였어요. 한 임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옥은 그들을 자연스럽게 안내했어요. 이제는 VIP 고객 응대가 그녀의 또 다른 역할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청소도 하고 있었지만요. 한국의 서비스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특히 직원들 간의 상호 존중 문화가 훌륭합니다. 리처드가 다른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그 말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옥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즘 이곳은 그녀만의 특별한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도시락을 펼치고 있는데 몇몇 젊은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같이 드셔도 될까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함께 식사하며 직원들은 정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미국 생활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언어는 할 수 있었지만 문화 차이는 또 다른 문제였거든요. 그때도 지금처럼 긍정적이셨나요? 한 직원의 질문에 정옥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젊을 때는 저도 성급하고 화도 잘 냈어요. 나이가 들면서 배우게 된 거죠. 오후 2시 갑작스럽게 일본에서 온 고객들이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당황하고 있을 때 정옥이 나타났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정옥은 일본어로도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할 때 일본인 친구들과 교류했던 경험 덕분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직원들은 감탄했습니다. 정옥의 숨겨진 재능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었거든요. 오후 4시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변화하는 직장 문화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었어요. 정옥 선생님, 짧은 인터뷰만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정옥은 이제 이런 요청들에 거부감이 없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기자의 질문에 정옥은 생각해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보려고 하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정옥은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본업이었거든요.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자 여러 직원들이 정옥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내일 봐요. 좋은 저녁 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따뜻한 인사들이 이어졌어요. 정옥은 그 모든 인사에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정옥은 문득 1달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하철에서 우연히 자신의 인터뷰가 나오는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일어난 변화가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3세 청소부의 숨겨진 재능이 밝혀지면서 직장 내 존중 문화가 크게 개선됐다는 소식입니다. 정옥은 뉴스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집에 도착한 정옥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73세의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1달 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는 당당한 눈빛이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고 있단다. 정옥은 아들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편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엄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 고마워, 아들아. 그날 밤 정옥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정옥이 백화점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존경하는 이정옥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이너스 전 직원 일동. 정옥은 그 현수막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건지 의문스러웠지만 분명히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 수진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마음입니다. 민재와 다른 직원들도 함께 모여들었어요. 모두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정옥이 꽃다발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별 대우는 그만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청소부 정옥이니까요. 네, 선생님. 하지만 저희에게는 특별한 분이에요. 수진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백화점의 하루는 정옥의 인사로 시작됐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그녀의 따뜻한 인사에 모든 직원들이 답했어요. 정옥은 여전히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일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손길로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뿌듯했거든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 고객들을 도왔습니다. 영어, 일본어는 물론이고 때로는 인생 상담까지 해주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성 고객이 정욱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뉴스에 나오신 그분이세요? 네, 맞아요. 정말 존경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욱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몇 달 후 백화점은 직장 내 상호 존중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에서 정욱은 특별상을 받았어요.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정욱이 수상 소감에서 말했습니다. 함께 변화해준 모든 동료들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날 밤 정욱은 상장을 아들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해냈단다. 내가 꿈꿨던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어. 창밖으로는 새로운 하루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욱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정욱이었습니다. 백화점 로비에서는 오늘도 정욱의 따뜻한 인사가 하루를 열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선생님. 그 인사는 이제 이 백화점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